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드로 경영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정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배우게 되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본다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많은 창업 생태계에서 사용이 되는 도구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활발하게 논의가 된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요즘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고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결국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데요. 사업 계획서의 핵심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워 나가시면서 내 사업이 할 만한 사업으로 또 실제 했을 때 수익을 창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 중에 한 명인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이신 게리 해멀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자원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 승리하고 위기에 빠진 기존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지금 창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귀중한 시간이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는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배우게 되실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 버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 젠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마스터 템플릿으로 등록이 된 아주 유명하고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수업 시간에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물어볼 텐데요. 잘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 첼스보로라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이분은 아이디어 및 기술을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해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것을 이루어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알렉산더 오스왈드 이브 스피그뉴어라는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방법론을 만들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회사가 하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얻는 그런 행위를 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치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낯설고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교육 과정 내에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치가 결국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폐업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정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제내에서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그것은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을 모아놓고 상호 관계를 모델화 시켜놓은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신경 쓰셔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는 많은데 그 중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간의 상호 관계를 맺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관계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모델화 시켜놓은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을 쉽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약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고객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는 유통 채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나 혼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협력자나 그다음 제품을 만드는 데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선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협력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구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고객과 상품을 만드는 여러분 회사입니다. 이 사이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이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가치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성공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키 두 개가 동시에 꽂혀서 작동을 했었을 때 이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만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볼까요? 이것은 고객 가치에 기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가치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근본 소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다니실 때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교양 과목으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욕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eeds와 wants. 고객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문제, problem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고객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분만의 상품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푸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출발점은 고객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고객에게 다시 팔려야 됩니다.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문제를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제품이고 서비스다라고 고객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즉 공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과 여러분의 회사 사이에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판매를 해야 되냐면 고객의 문제를 기반해서 여러분의 제품과 상품이 개발이 돼야 되고, 만들어진 제품은 고객에게 다시 인식이 되고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위에 협력자와 수익 모델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단은요. 고객단은 협력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회사가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시장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유통 협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달해주는. 그리고 수익 모델 쪽에서는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사면 매출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품 쪽, 여러분 회사 입장 쪽에서는 협력자와 수익 모델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재료나 중간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회사가 만들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물품이 있다면은 그걸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혁신 협력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쪽에서는 당연히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을 하고 이렇게 협력자를 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가 이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짚어보고 여러분의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고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가지 정도 되는 이 모델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일부 다른 교재라든지 다른 방법론에서는 다루는 여러 가지 기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핵심 자원이 뭐냐, 프로세스, 서비스, 조직, 재무, 기술,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창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큰 기업들도 신상품을 만들거나 신사업을 개척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고객에 대한 정보나 상품을 제조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먼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컨셉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제외를 하고 위쪽 녹색과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캔버스화 했던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은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캔버스화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사업 계획서처럼 두꺼운 여러 페이지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캔버스에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들을 펼쳐놓고 그 안에 기입을 함으로써 사업 계획서가 단 한 장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말하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설명하는 동영상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n organization's business model can be described with 9 basic building blocks: your customer segments, your value proposition for each segment, the channels to reach customers, customer relationships you establish,
the revenue streams you generate, the key resources and key activities you require to create value, the key partners, and the cost structure of the business model. But it's not sufficient to just enumerate the 9 building blocks. What you really want to do is to map them out on a pre-structured canvas. This is what we call the business model canvas, a tool that helps you map, discuss, design, and invent new business models. Let's briefly go through the 9 building blocks, starting with the customer segments. These are all the people or organizations for which you're creating value. This includes simple users and paying customers. For each segment, you have a specific value proposition. These are the bundl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create value for your customers. The channels describe through which touchpoints you're interacting with customers and delivering value. The customer relationships outline the type of relationship you're establishing with your customers. The revenue streams make clear how and through which pricing mechanisms your business model is capturing value. Then you need to describe the infrastructure to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The key resources show which assets are indispensable in your business model. The key activities show which things you really need to be able to perform well. The key partners show who can help you leverage your business model, since you won't own all key resources yourself, nor you perform all key activities. Then once you understand your business model's infrastructure, you'll also have an idea of its cost structure. So with the business model canvas, you can map out your entire business model in one image. This works for startup entrepreneurs just as well as for the most senior executives.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를 봤습니다. 비록 영어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100% 이해하기는 힘드실 건데요. 캔버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이고요. 이건 대기업이라든지 초창기 때 많이 쓰였던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교육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 캔버스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것과 이 틀은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창업자들에게 맞는 캔버스로 각색이 되어 있는 캔버스가 있는데 그 린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캔버스도 굉장히 좋은 캔버스이고요. 이 캔버스는 여기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칸으로 나눠졌다 해서 9 블락 캔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이 가운데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밸류 프로포지션 오른쪽에는 가치를 어떻게 창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왼쪽에는 그렇다면 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낼 것인가 가치 창출을 왼쪽이 가치 창출 오른쪽이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모양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왼쪽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코스트 스트럭처락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수익 모델 구조가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쓰기에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 칸에 대해서 직접 채우기는 쉽지만 채우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는 그런 컨셉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서도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해서 실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수행하기 이전에 그 앞단에서 내가 이게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제품과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정말 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보는 컨셉 검증을 해주는 그런 전 단계 스텝이 없이는 굉장히 위험한 캔버스가 돼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캔버스들과 동시에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캔버스가 젠 캔버스입니다.
약간 희미해서 좀 그러는데요. 제인 캔버스는 여기에 화면에서 보듯이 10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쪽 가로축으로 4개가 있고요.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해법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협력 협력자와 매출 비용, 이렇게 협력자와 수익 모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 4코너에는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컨셉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구성 요소 한 가지씩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여기 첫 번째가 고객입니다. 아까 녹색으로 보여줬던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 캔버스 한 장의 캔버스에 10개의 칸으로 나눠서 분포를 시켰다, 펼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째는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이 해법이 다시 고객에게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감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인가, 네 번째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 이 해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쪽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혁신 협력자와 시장 협력자, 만들고 유통을 시키는 협력자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익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수익 모델을 정의할 수 있는 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 고객, 문제, 해법, 공감이라는 이 4개의 축이 검증이 잘 된다면 실제 여러분의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다,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고 지원을 해볼 만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검증이 된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은 협력자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과 매출을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많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계획서 하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활용하게 될 비즈니스 모델, 제인, 이런 캔버스 방법론은 일단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혁신적 프레임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가지고 계신 그 사고 방식과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어떤 그런 혁신성을 훨씬 더 뛰어넘게 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실제 사업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펼쳐내줘야 되는데 그 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게끔 되고, 한 번에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왜? 고객의 니즈가 바뀌고 시장 환경과 기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유익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축하게 될 녹색 이 프레임이 비즈니스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 코와 같은 2개의 키가 동시에 꽂혔을 때 여러분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또 사업을 할 만한 컨셉의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키가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 문제. 고객이 가진 문제를 일단 제대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된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면 저희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해법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혁신적이고 쉽고 좋고 가격이 더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똑같은 고객의 문제를 공유하고 푸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 대비해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공감,
일단 먼저 고객이 자신의 문제로 공감을 해야 되고 해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경쟁 해법보다 더 낫다고 공감을 했었을 때 우리의 물건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에 펼쳐봄으로써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결정하고 또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선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1차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초반에 이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더 호흡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곧 여러분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